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주말 동안에 크게 달라진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얼만큼 지켜내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워싱턴의 현주소부터 알아보시죠. 노 굿뉴스. 새로운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원이 상원에서 막판 버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합의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는 6주짜리 임시 부채한도 증액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진통이 큰 상황이고요. 6주짜리 이 임시 부채한도 증액안을 일단 마련할 경우에는 일단 디폴트는 면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 보시면은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 케어, 밀고 당이 가운데가 이제 이 쟁점이고요. 쭉 나가고 있는데, 이제 현재 상원 민주당 공화당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써 미국의 셧다운은 13일째, 디폴트는 D-4일 남은 상황인데, 이제 막판 협상은 상원으로 넘어가 있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넘기면은 기술적인 디폴트에 돌입을 하는데, 일단요, 아시는 대로 상원은 민주당이 어차피 과반이니까 임시안이든 뭐든 어떻게든지 이게 마련이 되면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하원에서도 이번에는 이거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상원에서만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하원 표결, 오바마 대통령 사인까지는 일사천리로 갈 테니까 상원 결정이 결국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점이 언제일까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콜럼버스 데이는 휴장일인데요. 컬큘레이션 리스크에서 시점을 타진하네요. 오늘 밤 콜럼버스 데이지만 이번 주 14일에서 18일이 미국의 재헌 재청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감 때랑 비슷한 아주 중요한 주간인데요. 지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원이든 하원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부 자신들의 의정 활동 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는 그야말로 초당적인 이 미국의 이슈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콜럼버스 데이 월요일 늦게라도 협상을 타결해 놓고 그야말로 일하는 정치인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재헌 재청 주간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요일 저녁 늦게 일단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반응도 중요한데 이거 보실까요?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도대체 왜 워싱턴의 거울이라고 하느냐? 이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T빌이라는 건 먼저 설명드리면 보통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의미하고요. 금리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웬만하면 거의 변동도 없기 때문에 거의 미국에서는 개인이 이제 체크, 수표를 많이 쓰는데 그것처럼 환금성이 뛰어나면서도 매우 안정적인 유가증권의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녹색 선이 요 T빌 9월 30일자 일드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다가 10월 1일날 진짜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을 보면 이때가 이제 10월 9일. 단기 금리는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임시부채 한도 협상이 나올 것이다. 어쨌든 디폴트는 면할 것이다 하면서 11일날 이제 파란선이 개파락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심상치 않게 11월 말경에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임시부채 한도 협상이 6주짜리 시한부라는 특성 때문에 바로 진짜 6주 후에 이렇게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이런 동향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때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마침 이때가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쇼핑 시즌이 여기 엮여 있는데 결국 6주짜리 임시부채 한도 협상은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딱 끝이 나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보면은 연준 양적완화 축소라는 이 테이퍼링은 역시 12월에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지금 이 보신 자료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자료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하우스 뷰에 따르면은 테이퍼는 내년 1월 FOMC 버냉키 연준의장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것이고 기존의 테이퍼 라이트 버전이 아니라 2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우스 뷰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이제 급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때가 왔는데요. 지금 오실레이터 하나 보시면은요. 제가 기술적 분석에는 비록 미천한 실력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아무래도 이게 사태가 최악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아무리 확률이 낮은 리스크라도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에 숏을 치든 뭐 파생을 풋을 사든 하방으로 가야 수익이 나도록 포지션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일시에 청산하면서 숏커버링을 통한 단기 급등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디폴트 악재 해소를 보고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 그러니까 오픈 포지션이라기보다는 클로징 포지션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금 알려진 17일이 데드라인이 아니라 일주일은 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꾸 나오는 게 안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어쨌든 빨리 지금 협상 타결을 해야 되는데 17일로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17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인 24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이제 우리 증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운명의 10시 반,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중국 개장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차피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은 미국 마감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갑자기 방향성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지표 나오면 이때 한번 시장이 흔들한다는 이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중국의 9월 수출이 예상 밖으로 0.3% 연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이건 전문가 예상치하고는 방향성도 반대고요. 플러스 6% 정도 예상했었는데 완전히 뭐 갭도 너무나 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비교적 큰 펀더멘탈 이슈와 연결이 되죠. 여기다가 신경 쓰이는 게, 대외 수출 가운데 유럽 수출이 줄은 것까지는 좋은데 한국, 대외 수출 중에 한국 수출 비중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구실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개장에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승폭에 얼만큼을 반납하느냐는 이 분위기에 달려 있는데요. 왜 지지난주에 중국 일주일 동안 그냥 내리 연휴였었잖아요. 이제 그거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그 다음에 최근에 환율 변동성 때문에 약간의 뭐 이런 수출 지표가 왜곡이 있었을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다. 7월 이후에 중국과 유럽 수요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폭이 너무 약하고, 결국은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의 메인 드라이버 두 개는 부동산하고 인프라가 전부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지난 금요일 마감 지수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투심은 개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다 받아주면서 어쨌든 코스피 2000선 위로는 항상 우리는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약간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말 동안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게 이제 중국 수출 지표 나오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출 관련주, 민감주, IT 업종, 뭐 내수, 중국 내수 관련주 등등을 조금 오늘 감안하면서 개파락 출발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은 미국이 휴장이지만요, 그래도 콜럼버스 데이 이날을 기념일로 해서 막판 협상 타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불확실성 4글자죠.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